네, 오늘은 49차 어려 특강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입니다. 그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오늘은 몸짱 만들기 여러 조건이 있었잖아요. 보통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 네. 지금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당연히. 예비 창업자가 아니신 분들, 이미 창업하신 분들도 창업 아이템을 변경하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해요.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온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면 지금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셔도 되고 지금 사업자 놔두시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신규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창업 아이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죠. 예, 그게 한 8년 전인가 찍은 사진이라 지금 이제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깎고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어때요? 사진? 멋지네요.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너무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찍고 네,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정책금융의 요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정책자금 융자 취급기간, 정책자금 보조금 출연금 취급기간 여기 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정책금융 심사 요건. 그래서 이른바 몸짱 조건. 정책자금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내 회사가 몸짱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자금 이렇게 선별할 때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책 아이템이 아니고 창업 아이템이죠.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 들어가서 창업의 꽃길을 걷는 비결. 그다음에 정책 금융을 통한 엘리트 코스가 무엇인지. 그래서 창업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그래서 린 캔버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례를 통해서 린 캔버스를 여러분 각자 전부 다 작성하실 거예요. 오늘은 심화학습이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린 캔버스 모델 정립하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면 이제 창업 지원 사업,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이게 뭐 보통 이제 1억 주죠. 평균적으로 1억 주고 창업 도약은 3억까지 나오는 무상 지원금, 보조금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 합격 비결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스타벅스 추첨하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대표님이 잠깐만요. 마이크 다 끄고 정은경 대표님 1번, 강정원 대표님 2번, 남가휘 대표님 3번, 신정희 대표님 4번, 유진 대표님 5번, 일산 꿈돌이님 6번, 최성민 대표님 7번, 허윤정 대표님 8번, 허준석 대표님 깍두기.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파트너시죠? 네. 저랑 파트너이신 허준석 대표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추첨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 오늘은 8번. 지난번 주도 8번이었는데. 자, 라이브 강의 참석자들만의 특권, 스타벅스 상품권 추첨하겠습니다. 짠! 2번. 2번 대표님 누구세요? 강정원 대표님. 강정원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강정원 대표님 축하드려요. 박수 쳐주세요, 다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스타벅스 상품권 받으시려면 저한테 톡 주세요. 강의 끝나고 톡. 네.
강정원 대표님. 강정원 대표님. 톡 주세요. 자, 오늘의 럭키 드로우를 끝내고 다음 공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정책금융의 요건이에요. 정책금융의 요건.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어디 가서 본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 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 제가 정책 자금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열 몇 군데를 알려드렸잖아요. 매일은 못 들어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도 지금 비상지원금 올해만 벌써 한 1억, 1억 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 바우처, 뭐 지원 사업, 팔로 지원 사업, 뭐 수출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려도 못 찾아드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정책자금 융자 포함해서 258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고 요번에 추경 편성돼가지고 670조예요.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670조인데 670조 중에 정책자금이 258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보증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258조 중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제까지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도 좀 더 받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 정책 금융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건 기업마당이에요. 이게 이제 포털이에요. 기업마당이 포털인데 여기는 여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아침 메일이 오잖아요. 예. 그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검색 기법으로 잘 검색이 안 돼요. 제가 그럴 정도니 여러분들은 더더욱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마당은 이메일링, 매일 아침에 메일, 이메일이 와요. 회원가입해서 신청하시면. 그래서 매일 아침 메일을 열어보는 걸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합검색, 말로는 통합검색 사이트인데 여기 가서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지나간 거.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나간 거를 좀 검색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그 채널, 저희 정책자금 TV 채널톡 연결하셨듯이 비즈봇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 예, 여기 들어가셔서 카톡 채널을 연결할 수 있죠. 다 아시죠? 이것도 안 해놓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미팅할 때 확인을 하는데 이거를 친구 추가를 안 해놓으시더라고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오거든요.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 추천해가지고 이런 좋은 툴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통합 검색하는 방법, 카톡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알림 받는 방법, 그다음에 휴대폰 앱의 KB 브릿지.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만든 거예요. 뭐 국책은행에서 만든 거니까 뭐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예, KB 브릿지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깔면 내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이 쫙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 다 한 거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업자가 이거잖아요. IFA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심사평가단. 추천 정책 자금 15개. 이렇게 나와요. 전체 2,700개. 그중에 내가 신청 가능한 건 206개. 206개 중에 나한테 제일 괜찮은 거 15개. 이런 식으로 추천이 와요. 앱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 마당 가셔도 돼요. 물론 소상공인 마당에 있는 게 기업 마당이 다 떠요. 다 뜨긴 뜨는데 소상공인 마당을 가면 이 기업 마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대기업용도 있어요. 가끔. 대기업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소상공인 마당은 딱 우리들한테 맞는 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죠. 여기 가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창업 지원 사업만 따로 모아놓은 게 또 창업 마당이 있어요. 소상공인 마당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세마스, SB즈. 예. 여기에 다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정책자금 링크. 손실보전금 요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여기서 신청하시는 거고 정책자금 여기서 신청하고 대표 홈페이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당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을 해서 창업 마당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링크 안 걸어놨나? 안 걸어놨나 보네. 제가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창업 마당 이 스타트업이죠. 여기 해놨는데 왜 나왔을까요? 창업 마당 그렇죠. 나오죠. 예. 여기죠. K-스타트업. 각종 창업 지원 사업.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는 정말 꿀 빼먹는 사이트. 예. 창업 지원 사업을 다 모아놓은 거. 7년 이내의 기업들은 여기 그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그냥 계속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감 임박한 거, 그다음에 신규로 뜬 거. 마감 임박 공고 한번 볼까요? 마감 며칠 안 남은 거. 그럼 여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해서 벤처를 분립하고 벤처 회사로 이제 분사하는 거죠. 분사. 이쪽 용어로 스핀아웃이라고 하는데 스핀오프를 해서 나가서 별도의 독립법인을 만들고 그 독립법인에 모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1억 정도의 지원금을 해줘요. 그게 이제 30일 남았다. 거고요.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이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행사죠. 그다음에 청소년 비주클 창업진흥원 체험 프로그램 학생 참가팁.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잖아요. 학생들 자녀. 그럼 여기 신청하세요. 저희 애들도 갔다 왔거든요. 비주클. 되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창업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심어주고 머릿속에 이걸로 교육을 하고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고 그래서 당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구나. 3일 남았네요. 방금. 그다음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 기업. 이거는 뭐냐면 사내벤처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주관해서 운영할 회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 회사 이런 데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팁스 R. 그래서 그 대기업 또는 창업 투자 회사가 이제 육성하는 회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팁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팁스의 마감일 8일 남았네요. 그다음에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스타기업이 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관 협력으로 뭘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10일 남았네요. 10일 남았고 이렇게 하여간 마감 임박 공고 순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규로 뜬 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수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거 보면 마감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는 내가 마감이 돼서 놓쳤지만 내년에는 기필코 찾아먹으리라. 네, 이런 것들을 이 중에서 또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거 있죠.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 기업 모집 이런 거 경쟁률 엄청 치열하거든요. 여기는 임대료가 싼 것도 메리트지만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정보의 최첨단에 있어요.
저보다도 더 빠를 거야. 여기 입주 기업. 예. 이게 이제 각 대학별 뭐 여기는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뽑는 건데요. 창업보육센터가 각 대학별로도 있고 어,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던 몇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테크노밸리,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입주 기업 공고가 이렇게 떠요. 매년. 여기 들어가시는 게 정말 지원 사업 받는 데는 정말 꿀입니다. 꿀.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제 1인 창조기업이신 분들, 1인 창조기업이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그 1인 창조기업 회원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혹시 까먹고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강의 안에는 없지만 1인 창조기업 그 회원 가입 꼭 하세요. 어디서 하시냐면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 창업진흥원 아까도 창업진흥원이고 아까도 본 것도 창업진흥원인데요. 그건 창업지원 포털. 여기는 창업지원 사이트 그냥. 여기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센터 접속하고 정회원 정보기입. 이 정회원 정보기입이 1인 창조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러면 이런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 꼭 아직 못 하셨으면 꼭 챙겨서 해보세요. 여기 1인 창조기업 확인해보기. 내가 1인 창조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 있어요. 여기다 요거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창업마당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R&D. 네, R&D를 취급하는 SM테크. SM테크 아시죠? R&D 사업을 주로 할 수 있는. 당연히 R&D 사업은 직원이 있어야 되고, 특허가 있어야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받는 R&D 자금은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뭐 기술료라고 해서 일부 상환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미미하니까. 이쪽이 진짜 꽃이죠. 기업 경영의 꽃.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비를 다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것도 많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24라고 해서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나한테 맞는 각종 지원금을 보실 수 있어요. 짜잘한 지원금들. 그 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 구간, 개인 특성, 기부 특성 해서 찾기 예금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생활안정, 뭐 혹시 기저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기저귀 바우처도 있거든요. 여기 생활안정이 있고 주거 자립에 뭐지? 그 단열, 단열 난방 바우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보육 교육에 도시락 바우처 있어요. 그 점심 원래 결식아동을 위해서 나온 지원 사업인데 결식아동한테만 주면 또 다른 차별이 난다 그래서 그냥 신청하시는 사람들한테 도시락 바우처를 줘요. 그러면 그 바우처를 애가 가지고 가면 도시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고용 창업도 있고, 뭐 보건의료는 엄청 많죠, 지원 사업. 행정안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짜잘한 보조금들이 엄청 많아요. 네, 꼭 챙기시기 바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 네. 제가 요 페이지만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강의. 20번은 너무 과장됐네.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자금은 노하우가 아니고 노웨어. 노웨어. 어디에서 찾는 이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 여기 다 링크 연결돼 있잖아요. 이 페이지 하나만 이거 PDF로 변환해서 강의안 드리는데 그때 여기에 PDF에도 링크 따라가는 거 아시죠? PDF 파일 열어가지고 여기 클릭하면 그냥 바로 이어져요 다. 그래서 요 강의안이 탐나시면 아시죠? 단톡방에다가 간단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강의안을. 자,
이제 정책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융자와 보증은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알아볼게요. 중진공. 5인 이상이 원칙인데 혁신성장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전략을 썼잖아요. 업종 코드 변경 전략. 그런 거 썼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도 소진공에 넣을 수 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보통 신보라고 하는데 매출 10억 이상은 일로 가셔야 되고 특히 도소매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은 별로 없지만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매출도 있고 기술도 있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기보가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특허나 내가 제조업체거나 IT 업체거나 특허가 있거나 이러면 기보가 더 유리하고 나머지 신보 가시면 돼요. 신보는 매출 베이스, 기보는 기술력 베이스. 기보가 매출이 적어도 정책자금을 주는데 조건이 있죠. 네, 업종이 맞아야 되고 특허가 있어야 되고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통 줄여서 재단 또는 지신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상공인 보증을 해요. 창업하자마자 여기 찾아가면 3개월 있다 오라고 그래요. 매출 발생한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하자마자 아무 매출도 없이 심지어는 매출이 아니, 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책 자금을 해주는 곳이 이 중에 어딜까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쳐보세요. 이 융자 보증을 받는데 내가 창업하기도 전에 찾아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 어딜까요? 채팅창에 쳐보세요. 아시는 분들.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이라고 하죠. 이 5개 기관 중에 어디서 받을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보? 신보? 기보? 네. 보증서니까 이 셋 중에 하나죠. 신보, 기보, 재단. 보증서니까 여긴 보증서가 아니잖아요. 신보, 기보, 재단 셋 중에 하나인데 신보는 매출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단은 재단도 소상공인 보증이지만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여기. 그죠? 그래서 내가 특허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경력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까지 20년을 여기서 일해 왔는데 생뚱맞게 딴 거 창업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내가 20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해 왔는데 내가 요번에 독립해서 창업을 하겠다. 이거 보통 기술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니어 기술 창업.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이 사람의 경력을 믿고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바로 기보에. 많은 분들이 맞히셨어요. 아, 뿌듯하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변을 토한 보람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중진공에서 나오는 거는 금리가 2.75%, 소진공은 뭐 1%대부터 4%대까지 있어요. 소진공은. 자금별로 다르고. 신보는 보통 2.7에서 3.2 사이. 기보도 비슷하고요. 여기가 전사는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똑같을 거예요. 2.7에서 3.2 사이. 그다음에 재단이 요거 신보 기보보다 조금 높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중금리보다 낮아요. 은행금리보다 낮고 담보대출과 이게 다 신용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담보대출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정책자금이니까. 그런데 이 금리도 높아.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그래서 이 금리도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자체에서 해주는 2차 보전이에요. 네.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 하면 내가 이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책 자금을 받았을 때 경기도에 확인서를 받아가면 금리를 1% 깎아줘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책 자금 중에 융자 보증이에요. 이렇게 이거 5개를 알면 여러분들은 융자 보증은 끝난 거예요. 정책 자금.
그래서 인제 저희 같은 정책자금 컨설턴트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보통 융자 보증 업무고 배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제 보험회사에서도 이거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이거 해 준다고 막 돌아다니던데 그 그거는 아시죠? 그거는 하시면 브로커 네. 제3자 뭐였더라? 제3자 불법 개입인가? 뭐 하여간 그거 걸려요. 환수당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정보부처에서 나오는 자금이 엄청 또 많아요. 기타 정보부처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통령 산하 수많은 정보기관. 이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조직기구인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었나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최성민 대표님, 지자체 2차 보전을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지자체 홈페이지요. 서울시에 사업자 있으시니까 서울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경기도에 계신 분은 경기도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거기 가 보시면 기업 지원 메뉴에 가시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자 이거는 인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조직도인데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가요? 뭐 저기 영부인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이것만 없애고 나머지 똑같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네. 예. 영부인 담당 부속실을 없애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 어디 막 돌아다닐 때마다 막 말 나오던데. 그래서 이 정부 부처는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특유의 일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건 대통령 밑에 여기 참모에서는 정책 자금이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오 12부 5처 18청인가 하여간 뭐 거기에서 한 90% 정도의 부처에서 정책 자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제일 친하고 제일 만만한 게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요 정도가 인제 저희들한테 친숙한 정책 자금인데 그 외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다 여기서 따 여기 경쟁률 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 놀고 이 전문 분야에서 놀아요. 그래서 딱 아는 사람들끼리만 빼먹는 진짜 알짜 정책 자금. 그래서 정책 자금 융자는 이런 데서 취급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1년 넘게 배우셨고 지금 또 배웠어요. 예 융자 보증은 인제 저희 도움 없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융자랑 보증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인제 보조금과 출연금. 보조금, 출연금은 어디서 알아볼까요? 일단 아까 보셨던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여기는 예비 창업부터 7년 미만. 여기는 이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 뭐예요?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즉 공짜로 준다. 네. 바닥 저기 환수 범법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환수도 안 한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지원금 신청하잖아요. 대표적인 보조금인데 이 예산이 제일 많아요. 이게 50조? 네. 20 고용지원금 안 받으신 분도 거의 없죠, 주변에. 하다못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받죠. 여기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네, 신청하시는 거.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이트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있죠. 고용노동부랑 고용보험 사이트랑 같나요? 다르죠? 네, 고용노동부 밑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근데 고용노동부는 뭐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행사, 그다음에 긴급 공지사항 이런 거 올라오는 홈페이지가 여기예요. 그다음에 제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이 이거죠.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첨부 파일로 2월 28일 버전 최신 최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뽑아야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골라서 직원을 뽑는 거야. 한마디로. 아무나 뽑지 말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뽑자. 그게 이제 고용지원금 전략이죠. 전략. 그래서 이왕 사람 뽑을 거 고용지원금 많이 나오는 직원들을 뽑자. 그러려면 이 요건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요건을 정리한 책자예요. 그래서 고용 창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원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만족해야지 주겠다. 고용 안정 장려금은 뭐뭐뭐가 있는데 지원 유형을 만족해야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 장려 고용 환경 개선금 개선. 이 예산이 사실 제일 커요. 정책 자금 중에서는 이 예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보조금이에요, 이것도. 그다음에 보조금 24 맞춤형 보조금 아까 보셨죠? 콘텐츠 진흥화. 요게 이제 저희 단톡방은 제조업 제가 이제 주로 제조업하고 IT업을 취급을 하는데 저희 단톡방은 그 외 업종도 계시잖아요. 어 플랫폼 기업도 있고 어 IT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소매 기업도 있고 뭐 교육 콘텐츠 만드는 회사도 있고 교육 포털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단톡방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콘텐츠 진흥원을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콘텐츠 진흥원은 제가 잘 소개 안 시켜 드리는데 왜냐면요. 여기는 사업 계획서 만드는 난이도가 R&D보다 더 위에요. 네. 사업 계획서 난이도가. 그런데 되면 대박. 5 년에 20억 뭐 7 년에 40억 뭐 이렇게 나와요, 돈이. 근데 인제 그런 큼직한 건 다 일단 다 끝났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빈치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한 거. 네. 이거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디어 아트와 과학기술이 혼합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즘 요쪽 콘텐츠 쪽에서 제일 뜨는 아이 NFT. 예. NFT 하는 회사들은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성 인식 기술 곱하기 인터랙티브 콘텐츠. 이건 어느 분야겠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 IT로 치면 여긴 인공지능과 AR, XR. 그죠? 네. 인공지능 AI와 XR. 그리고 메타버스. 그런 게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건 대놓고 인공지능이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콘텐츠. 그래서 이 가상의 메타버스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각종 관공서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행사를 한 거죠. 코로나 기간에. 뭐 4억인가 5억을 들여가서 어떤 구청, 성북구청인가 그럴 거예요. 성북구청에서 메타버스 대회를 열었어요. 메타버스 행사를 열었어요. 예산을 4억인가 5억을 들여 가지고. 근데 행사 기간이 4일인가 5일인데 어 하루 평균 방문자가 3 명이었대요, 3 명. 네, 메타버스 만들어 놓으면 뭐해? 사람 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메타버스를 만들면 주로 MZ 세대나 어린이들이 올 텐데 재미있으니까. 관공서에는 들어와도 재미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어른들은 귀찮아서 안 들어가. 바쁜데 무슨 메타버스까지 가서 들어가. 전화하면 되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콘텐츠가 뭐냐면 오프라인에 인제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오프라인 행사가 생기잖아요. 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 각종 행사들과 메타버스 공간을 이렇게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종로에서 뭐 무슨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참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열렸는데
행사 참가 인원이 200명이고 그 옆에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행사 참가 인원 200명과 버스 타려고 대기 중인 300명을 어떻게 구분해요? 오프라인에서?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내 하이브리드 공간에서는 실생활에 있는 200명만 추려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사 참가자 20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 뜨는 기술들, 이제 한창 뜨는 기술이에요. 코로나 통제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졌는데 그럼 기존의 관공서에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공간은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메타버스 공간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게 이제 하이브리드 콘텐츠. 어렵죠. 어렵지만 재밌죠. 그다음에 공연 기술과 라이브 퍼포먼스. 이거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라이브 콘서트, 그다음에 라이브 뮤지컬 뭐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공연 기술은 당연히 그 확장 현실, XR 기술이 들어가죠. AR, VR, 뭐 MR, X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패션 콘텐츠도 있고 게임 콘텐츠도 있고 이건 뭐냐? MIP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클릭해봐야 알겠어요. 하여간 애니메이션 참가 기업 그래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지원 사업도 있고요. 뉴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 이거 7월 11일까지네요. 이거 따끈따끈하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해당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궁금은. 아 볼까요? 일산 뉴 콘텐츠 센터 고양시 그다음에 강남 뉴 콘텐츠 지역 센터 역삼동. 네네네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비즈니스 환경 제공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까지 해주네요. 강남 스타트업 밸리에서 뉴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로 새롭게 개소됩니다. 일산에 있던 게 이제 강남으로 옮기나 봐요. 그래서 입주 공간 지원하겠다. 이건 무조건 지원하세요. 이건 경쟁률이 100대 1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지원하세요. 입주 기간 최대 2년. 입주 시기 9월 5일부터 14일, 10일 동안 입주 시기. 입주.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있는 거죠. 이거 완전 새삥 건물일 것 같은데? 역삼동에 있으면. 완전 새 건물. 임대료 전액 지원. 관리비만 내십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제작 지원 시설 및 세미나실, 회의실, 공용 공간 사용. 기업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 IR.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무공간 제공. 와, 24시간 대박이다. 보증금은 3개월치 관리비를 내야 된다.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같은 거 쓸 수 있고 비즈니스 지원해주고. 15개 뽑으면 돼요. 이제 12명짜리 좌석 2개사, 8명짜리 좌석 7개사, 6인짜리 좌석 6개사, 12인실, 8인실, 6인실. 여기 지금 규모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네, 무조건 들어가시면 제가 볼 때 뭐, 자금난으로 기업이 망한다는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워낙 이쪽이 정보가 빨라서. 그래서 지원 대상은 만 7년 이내에 실감 콘텐츠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XR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VR, AR, MR, AI,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의 미디어 아트,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네. 거의 단톡방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네요. 해당이. 예, 꼭 지원해보세요.
경쟁률이 100대 1이어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 7월 11일까지 접수입니다. 아직 시간 좀 있고요. 네. 좋네요, 이거. 우연히 열어봤는데 괜찮게 봤 그래서 서류, 제출 서류로 그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네.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샘플로 알아봤는데 너무 오래 싸우다가. 네. 이렇게 콘텐츠 진흥원. 네,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에요. 네. 콘텐츠 코리아 랩. 그래서 콘텐츠 진흥원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콘텐츠 코리아 랩은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서울시가 제일 많고 서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딘가요? 지원풀에. 여기 초기 재창업, 입주 지원, 아이디어 성장도와 글로벌 진출,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센터고요, 본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트랩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예, 경기 콘텐츠 랩, 그다음에 인천 콘텐츠 랩, 충북, 대전, 충남, 서울 쫙 있잖아요. 경기 거 볼까요? 경기 콘텐츠 랩 보시면 이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창작 충전소, 창작 목고지. 목고지가 동아리인가? MT인가? 그리고 공간 및 시설, 여우별 20명짜리, 새벽별, 오픈 공간, 별동별, 세미나 100, 세미나 할 수 있는 100명짜리 공간, 샛별, 2인실, 편집실, 영상 편집 공간, 촬영 스튜디오, 유튜버들 주로 많이 가겠다. 그죠? 편집실, 녹음실까지 다 있네요. 유튜버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좋겠네. 네, 하여간 이렇게 지자체별로 있어요. 네, 요게 이제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지원 사업이죠. 돈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SM테크. 아까 보셨다시피 R&D. 이렇게 정체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혜택과 금액을 공짜로 주니 당연히 경쟁률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볼게요. 그게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과 이제 연결이 돼요. 심사 요건 볼게요. 몸짱 조건. 첫 번째 아이템이 정부가 미는 아이템.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회사 아이템 좋은데 왜 지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왜 지원을 안 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항공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 왜 지원을 안 해줘? 왜 안 할까요? 거기 이제 사업 계획서도 박사가 만들어요. 네. 거의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요. 근데 맨날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네. 아이템이 없어요. 정부 지원 아이템에 그 회사에서 취급한 아이템이 없어요. 정부가 로드맵을 정했으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곳에만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템 잡는 게 반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여부는 아이템 잡는 게 반이에요. 업종 코드, 혁신성장 업종, 성장 유망 업종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중진공 심사할 때 쓰는 업종이고, 성장 유망 업종은 그 고용지원금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만 주는 게 원칙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지원금 받으려면 성장 유망 업종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혁신 성장도 되고 성장 유망도 만족하는 기업은 그 코드는 진짜 짱이죠. 로얄 코드, 황금 코드. 그렇게 업종 코드 선택하는 게 이 아이템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합성이에요.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냐, 뉴딜 정책이냐, 뉴딜 정책과 맞는 아이템이냐, 정부가 정한 기술 로드맵에 있느냐, 그리고 고용이 증가되느냐. 이게 정책 부합성. 이거를 만족한 회사들 먼저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기술 로드맵을 따라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면 몸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요. 특허 볼까요? 특허. 특허가 가지고 있으면 아까 예비 창업자도 보증을 준다 그랬죠. 네. 창업 기업이면 창업한 지 이제 일주일 됐어. 근데 회사에 돈이 필요해. 근데 우리 회사 매출은 없네. 어디 가야 돼요? 기부 가야 돼요. 특허 들고. 특허 들고 가서 특허 가치 평가 받으시고 그 특허를 담보로 대출 받으시고. 그거 해 주는 데는 기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예. 기업부설연구소 안 되면 연구전담부서라도. 연구전담부서는 1 명. 네, 기업부설연구소는 3년 이내는 2 명. 3년 넘어가는 기업은 연구원이 3 명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공계 출신은 없는데요. 그러면은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종과 관련된 전공자끼리 모아서 서비스 연구소를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기업부설 연구소 특집에서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허 만들고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고 벤처 인증 받고 거기다 수출 실적 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인증을 받았고 인증이 많잖아요. K마크 인증, 그다음에 KC 인증, 그다음에 여기 기업부설 연구소도 인증의 일종이고 벤처도 인증의 일종이지만 워낙 유명해서 따로 빼놓은 거고 그다음에 ISO 인증, 그다음에 EPC 인증, 성능 인증, 그다음에 NEP 인증, NET 인증 이런 것들 그런 인증 이게 또 가점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포상받은 경기도지사상 이런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노비즈 기술 기업은 이노비즈 그다음 그 기술 기업이 아닌 데는 메인비즈 그래서 제조업은 주로 제조 IT 이런 데는 이제 이노비즈 많이 받으시고 기타 회사는 메인비즈 받으시죠. 그래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요게 바로 몸짱 전략이에요. 내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서 또는 신청 전에 이거를 갖춰 나가는 몸짱. 우리 회사 돈 급한데 이걸 언제 다 해나? 그러면 일단 정책 자금 신청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책 자금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우리가 특허가 없구나. 특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청해. 그랬더니 1차 심사는 통과했는데 2차 심사에서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보니까 우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었구나. 그럼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책자금 신청하기 1달 전에 이거 다 해놓는 거예요. 싹 다. 1달 전에.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인증, 수준이 어쩔 수 없지만 인증, 그다음에 이노비즈까지 싹 다 해놓고 정책자금 신청.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갔죠. 네, 몸짱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타이틀이 이거고 오늘은 이 중에 요것만 설명할 거예요. 요거 아이템만 설명.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이템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업종 코드랑 정책 부합성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특허 만들기. 그 다음 주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제 꽉 채우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요게 금방 끝나면 벤처 인증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하루 벤처 인증 하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 여러분들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거 정부기관에서 도와주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각종 인증 포상인데 보통 한 25가지 있어요. 꼭 필요한 인증. 제일 유명하게 여성 기업 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의 꽃 이노비츠 그거 알려드리고 기타 인증은 요때 배울 거예요. ISO 인증 무슨 EPC 인증 요렇게 해서 한 2달, 2달, 3달 정도 카테고리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요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8월이나 9월이 되겠죠. 그러면 추경이 나와 있을 거고요. 가을 추경. 추경을 이제 슬슬 지원해서 워밍업을 하시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준비 들어갑니다. 그 로드맵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큰 그림 그리기. 정책 우선순위.
서류들이 막 몰렸어요. 저같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저도 중기부 심사위원이고 지난주에 그 R&D 심사 갔다 왔는데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뽑는 사람이 아니라 탈락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탈락하는 사람들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줘요. 탈락할 거라. 혹시 내가 넣었는데 심사위원 평점이 50점 나왔다.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50점짜리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럼 정부 주력 지원업종. 이게 정책 우선순위예요. 정부 주력 지원업종이 뭐예요? 네, 중진공에 있는 별표. 성장유망업종. 혁신성장업종, 성장유망업종.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 이거 다 보셨죠? 제가 수없이 보여드렸어요. 또 보죠 뭐. 한글 파일로 열고. 여기 이거 있죠.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이거 다 통틀어서 혁신성장 업종이라고 하는데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비대면 분야, 뿌리 산업, 소부장 산업,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융복합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 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대상 사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네. 네. 이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사 분류해놨어요. 얘네들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 국가가 얘네들을 밀 테니까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 붙어라.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할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코드 안에 있는 걸로 창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40, 50대 창업자들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잘하는 걸로 창업을 해서 망한다. 본인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창업하면요. 망해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안 망하죠. 네. 이게 중요해요.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창업해서 왜 뭐 100억대 주식 부자가 됐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친구들 뭘 안다고 사회생활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성공할까요? 네. 이 아이템에 맞춰서 창업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담당 교수님이 시켜서 담당 이제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들 노예라 그랬어요. 노예. 교수들의 노예인데 교수들이 한 2년 실컷 부려먹다가 석사 논문 쓸 때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아이템을 잡아줘요. 이거 내가 연구했던 건데 네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창업해. 근데 이 조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교수가 시키는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을 했어요. 그때 교수가 막 서류를 던져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서류 주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막 주고 막 줘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서류 갖다 주면 막 여기저기 체크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라고 대고 해놓고 이렇게 3번, 4번 왔다 가서 사업계획서가 이제 1차 완성되면 지원하고 지원해서 떨어지면 심사위원들 그 심사평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업에 또 지원.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엔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되면 이 친구들은 그냥 1억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40, 50대 창업자들은 은행빚 빌리던가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하거나 퇴직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실패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창업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창업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잡아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자기의 열정을 퍼부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잡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창업하시면 다 망하고 여기에 맞추셔요. 정부가 정해놓은 이거. 여기에 맞추셔요. 그러면 내가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신 다음에 맞춰야 돼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해서 살아남으려면.
맞춰야 돼요. 내가 정보통신 쪽으로 창업하고 싶어요.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업 있어요? 이거 하나 있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 엔진, 시멘틱 기술. 요 세 개만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그래서 뭐 사업자 쓰는 거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뭐 이렇게 있어요. 업종별 쭉. 그래서 이게 이 업종 코드만 분류해 놓은 게 밑으로 쭈와 쭈와 엄청 많죠. 이 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와. 그래서 30 몇 페이지야? 38페이지. 한 그러니까 표지 빼고 뭐 빼고 한 35페이지 정도가 다 코드예요, 코드. 창업 코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걸로 창업하면 돈 준다고. 근데 왜 창업을 안 해 도대체?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인제 다시 컨설팅 받으러 그때 말 들을 걸. 막 이미 그때 그 유행 아이템은 다 지나고 3 년이면 유행 아이템이 2번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중진공 발표에서 나오는 혁신 성장 분야. 그다음에 성장 유망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지원금이 나오는 코드.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최적의 코드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138개 업종. 이것도 수도 없이 보셨죠? 제가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지겹죠? 하도 많이 봐 가지고. 저도 지겹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보여드려요. 국가에서 정해 놨어요. 요 요 138개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138 개로 정리해서 표까지 이렇게 줬다니깐요. 이거를 창업하라고. 그럼 보세요. 내가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유행했던 게 뭐냐면 추천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하려면 여기다 끼워 맞춰야 돼요. AI 기반 교육 서비스. 그래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능 시험이면 수능 문제가 유출됐어요. 네. 근데 수능 문제를 봐도 못 풀어. 고3 수학 같은 거 진짜 어렵잖아요. 수능 문제 유출된 시험 유출된 수능 문제를 받았는데 내일이 수능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 풀 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찾거나 학원 선생님을 찾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를 찾거나 찾아서 조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일 시험장에 가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유출된 수능 문제예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 안 해요? 이거는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창업을 하세요. 여기 다 정해 놨어요. 이렇게 138개 아이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 업종으로 하든 성장 유망 업종으로 하든 둘 다 되는 걸로 하든 둘 다 되면서 이것까지 되는 걸로 하든 어느 게 좋겠어요? 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이건 이제 주로 R&D 쪽인데요. 이거 뭐야? 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네,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빅3, DNA 빅3 들어보셨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이거를 DNA 플러스 빅3라고 하는데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템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기능성 식품이다. 그럼 기능성 식품을 눌러요. 그럼 이 안에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반려동물 식품, 기능성 사료, 그다음에 특수용도식품, 케어푸드. 어? 나 요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볼까?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여기 요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족시킬 수 있으면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개사료. 여기에 정의 범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시장 현황 및 전망도 이렇게 써놨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투자 패키지, 창업 지원 사업 모두 시장 전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날 구글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찾아 이러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품 산업의 특징. 이거는 뭐예요?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을 적어라. 이게 있잖아요. 이거 갖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책 동향. 현재 해외에서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술 동향. 뭐 사람의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프리미엄화되고 있고 차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기 뭐 100만 원짜리 개밥 세트도 봤거든요. 고양이 밥 세트도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는 이제 해외 선도 기업, 힐즈 팻 뉴트리션, 뭐 로얄 캐닌, A&F, 네슬레, 그다음 마스. 국내는 CJ 제일제당, KGC 인삼공사, AT바이오 이런 게 이제 핵심 플레이어라고 나와요. 핵심 기술은 파보 바이러스 예방 사료, 대견용 습식 사료 안정성을 위한 포장 용기 개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 보고서를 내면서 특허 조사까지 해주고 시장 선도 기업도 다 얘기해주고 이게 경쟁사잖아요. 경쟁사. 기술 동향도 다 조사해주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술 로드맵에 없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조사해야 돼요. 구글링을 막 일주일씩 하면서 이걸 다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창업하시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네. 망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네. 여러분들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은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의 필요성. 이거 보세요. 이거 사업계획서에 쓰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거 갖다 그냥 쓰셔도 돼요. 조금 변형해서. 너무 베끼면 티나니까. 이런 도표도 다 해놨. 그래프도 다 있. 사업계획서에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써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여기 공정도까지 다 있네.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나 뭐 이건 뭐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무슨 그래픽 프로그램 하나 켜놓고 이거 그냥 똑같이 그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에 넣으면 되잖아요. 어, 심지어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하드 카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드 카피 떠가지고 그냥 아래 한글 파일에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저희 저랑 같이 일하는 팀장 중에 그 신상열 팀장 이거 주특기예요. 이거 갖다 붙이기. 근데 희한한 거 통과가 된다는 거. 근데 성의 없잖아요. 이거 갖다 붙이면 이걸 표로 만들어서 요 안에 텍스트만 갖다 붙이세요. 요 표는 좀 만들어 주지. 이걸 그냥 그림으로 퍼가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그렇잖아요. 양심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산업 시장 조사. 네, 이렇게 다 있어요. 자료가 너무 쉽잖아요. 사업계획서 쓰기 너무 쉬워. 근데 만약에 이 기술 로드맵에 없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애완용 장난감 이런 걸 했어요.
애완용 장난감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카테고리에? 뭐요? 다른 카테고리에 애완용 장난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글링해서 처음부터 찾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애견용 장난감 시장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야 돼. 그럼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매거진 한경 출처 매거진 한경 그래서 이런 거 다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중국 애완동물 장난감 시장 동향 이 PDF 파일 뭐 다운 받아가지고 베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귀찮게 해.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 형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나마 잘 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말 꼭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 증가. 자, 정부 주력 지원 업종이어야 되고 고용이 증가해야 돼요. 한 명도 고용을 안 하는 1인 기업은 지원 사업은 있지만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1인 기업으로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청년 창업 사관 예비 창업 패키지. 네, 최대 1억 나오는 그 이상의 지원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고용을 한 명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무한히 확장돼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그 정부의 평가 지표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창업 엄청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했으면 고용을 해라. 그래서 고용을 증가시켰으면 그 즉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받고 내일 채용 공제를 신청하셔서 내일 채용 공제 청약 통장을 만드시고 성과 공유제를 실시하셔서 뭐 스톡옵션이나 이익 배분제나 아니면 직무 발명 보상제도 이런 걸 만드셔서 이 회사에다 접목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증빙으로 제출하면 똑같은 만약 요번 지원 사업을 냈는데 커트라인 75점이었다. 내가 75.1이고 또 다른 회사가 75.1이에요. 동률이야. 그럼 어떤 회사 뽑겠어요? 한 명이라도 고용 더 하는 회사를 뽑는다. 그래서 고용이 두 번째, 정책 우선순위 두 번째. 그다음에 기술력. 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변하면 기술력. 특허. 등록이 제일 좋고 안 되면 출원이라도 해라. 예. 제가 이제 특허 다루는 시간에 티프리스에 들어가서 조회해서 출원 만드는 거 들으신 분도 있죠. 제 특허 강의 들으신 분도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약간 편법이잖아요. 편법이지만 어쨌든 출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 번은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더 하고 내년엔 진짜 안 합니다. 네. 저도 강의하거나 편법을 강의하는 거라 좀 그래요. 기분이. 그다음에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야 돼요. 기업부설 연구소가 안 되면 연구 전담 부서라도 만드세요. 이게 정책 우선순위. 그래서 정답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창업 아이템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20대는 왜 꽃길을 걷고 40, 50대는 가시밭길을 걷는지 얘기했어요. 이 젊은 애들은 정부 정책에 편승해요. 지네들이 알아서 아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담당 교수 아니면 선배들이 막 시켜 하라고. 근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쫄딱 망해요. 그래서 기술 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당연히 특허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정부 주력 지원 아이템으로 업종 코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DNA, 빅3, 한국판 듀티 이런 거. MOP는 매니지먼트 오브 파라시펀. 정책 자금 경영.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얘랑 짬뽕이 되는 거죠. MOT와 MOP가 합쳐져서 보조금, 융자, 출연금 싹 다 유치하자. 2023년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 강의 때 인플레이션 내년에 장난 아닐 것 같다 말씀드렸죠. 아니나 달라. 네,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에서. 금리 인상. 네, 원인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원인은?
유가 폭등. 네. 세계 유가가 폭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렸어. 금리를 올리면 영끌 해가지고 주택 산 사람들 맞벌이 부부, 뭐 30대 맞벌이 부부, 연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맥스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4억 5억 정도 빌리면 좀 한 달에 이자가 한 250에서 300 나가요. 예, 근데 금리가 그게 이제 금리가 2%대 기준인데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금리가 7%까지 올라갔다죠. 예. 그럼 한 달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 200에서 3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 700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월 상환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매물로 잔뜩 나오겠죠. 경매로 나오든지 매물로 나오든지. 그러면 부동산 이제 거품 꺼지죠. 부동산 막 지금 강남 아파트 막 7억씩 떨어지게 되는 떨어지죠. 경기 축소돼요. 당연히. 왜냐? 현금이 안 도니까. 현금은 다 은행 이자로 들어가고 있죠.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경기 축소. 그럼 이 모든 게 다 러시아 탓이냐? 아니죠. 러시아가 그러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갈 걸 대비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놨어요. 저도 말로만 그래요. 저도 대표적으로 영끌해서 부동산 샀다가 폭락하면서 못 버티고 그 손해보면서 팔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정책자금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축소되고 시중에 현금이 안 도니까 정책자금 경쟁률은 내년에 더 심해져요. 자, 정책금융을 이용한 창업 엘리트 코스 말씀드릴게요. 예창팩으로 1억 받고 청년 창업사관학교로 1억 받고 이건 39세까지잖아요. 39세 넘으신 분들은 이건 생략. 그 다음 단계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창업도약 패키지 3억,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1억 5천.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 요거 한 번씩 다 했죠. 한 번 더. 그래서 또 1억, 1억, 1억 해서 3억. 각각 1억씩. 바우처가 400만 원에서 1억까지. 고용지원금이 직원 1인당 20만 원에서 80만 원. R&D가 1억 2천짜리부터 6억짜리까지. 중기부 R&D. 산자부 R&D는 20억. 아까 콘텐츠 진흥원 같이 이제 문체부 R&D도 20억. 중기부 R&D는 6억까지지만 대신에 선정 회사가 많죠. 1000개, 막 1300개 이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밟아가시는 게 창업기업의 엘리트 코스고요. 요 중간 단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챙기시잖아요. 이 회사는 어쨌든 현금 걱정을 안 합니다. 직원 월급은 다 정부 지원금을 다 줄 것이고 네, 기술 개발 자금도 다 정부 지원금을 조달할 것이고 그냥 물건만 잘 팔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지원 사업인데 이런 지원 사업 합격의 비밀은 첫 번째 주력 지원 아이템을 선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죠. 탈락 시 심사 의견을 피드백 받아요. 그래서 보완해요. 그래서 또 재도전.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무한반. 이게 합격의 비밀이에요. 필승 합격의 비밀. 붙을 때까지 계속한다. 근데 계속 보완한다. 어떻게 보완한다? 보완 내용을 심사위원이 알려줘요. 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 보임.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음. 뭐 이거는 어, 이거는 훌륭한 아이디어이지만 이러이러한 면에서 다소 미흡함. 이런 식으로 심사 의견을 준다고.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9개 지원했는데 올해 다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럴 리도 없지만 이 8개, 9개 지원 사업 다 떨어졌어. 내년에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수정 단계를 8단계를 거쳤는데 여덟 단계를 거친 사업 계획서가 거의 완벽한 사업 계획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미는 아이템이 그게 안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돼요. 나도 창업 엘리트 코र्스를 했어요. 지금 멘티 기업이신 분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죠, 저랑 치열하게. 제가 막 갈구면서 사업 계획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리고 내놓으면 제가 막 발기발기 찢어버리잖아요.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수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넣고 통과하신 분도 있고 탈락하신 분도 있어요. 탈락하신 분은 심사위원 의견 피드백 받아서 또 보완을. 그다음에 또 다음 사업.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단톡방에서 그 선정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창업 로드맵. 아이템 노출 첫 번째. 두 번째가 링캔버스 작성. 세 번째가 지재권 확보, 특허. 그다음에 창업팀 구성한다. 이거 이거 인제 심사할 때 되게 중요해요. 창업팀 구성. 그래서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개발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과 출신이면 반드시 개발자가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개발자 출신이면 반드시 문과 출신의 경영자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팀 구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경험, 경력, 역량, 실적.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에는 인제 요령이 있고요. 요령이 있어요, 사실. 요령이 있고 필수 요소. 그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 법인 설립, 교부설 연구소 설립, 그다음에 이제 R&D겠죠. 벤처기업 확인받고 R&D 받고 보조금 받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창업 꽃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망할 수 없는 아이템을 골라라.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고 문제점이 떠오를 때 즉시 메모해요. 왜냐하면 이거 화장실에서 좋은 생각 딱 났는데 뭐 비대하고 씻고 나오면 '아 아까 내가 무슨 좋은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예. 그걸 이제 블링크라고 하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거 즉시 적으세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든 게임을 하고 있든 하여간 다 적고 즉시 메모 앱을 띄워서 그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습관처럼.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고. 메모를 모아 놓고 4 가지 질문을 통과하면 창업 아이템이 합격이다. 그 4 가지 질문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경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 분야의 경력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 역량. 오직 나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자질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즉 특허가 있느냐. 그리고 이쪽에 대한 경력이 있느냐. 내가 개발자면 이 개발 아이템에 대한 특허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런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해 봤냐. 그중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이런 거. 세 번째,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충분히 많은가. 그러니까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이 아이템을 사갈 사람이 많은가. 그러니까 가만 고객을 일단 살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투자할 것인가. 내가 나의 피 같은 재산 1억을 이 아이템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고. 근데 1 번, 2 번, 3번 다 안 만족했는데 수익성에서 내가 이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하기 위험한데?' 아니면 '난 쥐뿔 한 푼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템을 접으시라고. 괜히 저 그 뭐죠? 요 4개 중에 3 개만 만족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도전하시면 정말 고생하세요,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 4 개가 확보된 다음에 창업하시라. 이 4 가지 질문에 모두 예가 나오면 아주 좋은 창업이고요. 하나 정도가 "글쎄요."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보완을 하면 가능해요. 근데
딱 읽자마자 단칼에 노가 나오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는 창업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 아이템 당연히 기술 로드맵하고. 누가 마이크를 키셨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정립하기로 갑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정립하기가 아까 단계에서 이죠.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 두 번째 단계예요. 아이템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링 캔버스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도출한 다음에 링 캔버스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링 캔버스. 이렇게 퍼즐 같이 되어 있고요. 칸을 메꾸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 여기죠. 현재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점 3가지를 나열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 3가지. 아니면 필요한 거 3가지를 딱 나열하라.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현재 내가 창업으로 만들 솔루션이 아니면 현재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카카오 택시였다. 그러면 대안은 콜택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을 여기다 적느냐? 아니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타겟 고객. 고객을 세그먼트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아이템은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최악의 아이템. 시장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은 좁고 깊게 잡으시고 이게 2번 세분화해서 나열하시고 그러니까 뭐 2030 세대 이거 뭐 전 국민보다는 낫지만 2030 세대라고 해서 타겟팅이 된 게 아니에요. 2030 세대 중에 여자 직장인 근데 여자 직장인 중에서도 사무직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 고객의 특성이 딱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1번, 이게 2번. 그다음에 3번 여기 가치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명함을 교환할 때 이런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구나. 대표님 회사 아이템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딱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걸 여기다 적으시면 누구나 이해 가능. 이거를 여기다 가치 제안에다 적으세요. 1번, 2번, 3번이 완성되면 이제 요 3번을 실현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카카오 택시면 쪼개야죠. 위치 파악 모듈. 예를 들어서 위치 파악 모듈. 그리고 현재 택시로부터 이 호출한 고객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예상 도착 시간. 고객이 이걸 탔을 때 고객의 집까지의 최적의 경로. 그리고 그 경로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택시 요금, 예상 요금. 이런 게 다 모듈이잖아요. 그런 모듈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4번에다가. 5번. 어떤 채널을 팔 것이냐. 어, 뭐 앱을 만들어서 뿌릴 거냐. 아니면 입소문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 구글 마케팅을 이용할 거냐. 그런 거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6번은 이 생각한 아이템이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 아이템이 우리 회사에 현금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만약 카카오 택시면 콜이 증가해야 되죠. 그죠? 콜수. 콜수가 수익 흐름이에요. 매출원은 한 콜당 1,000원 곱하기 하루 발생 콜, 이 콜 하루 매출, 하루 수익. 그죠? 그다음에 7번. 자, 이렇게 벌면 나갈 걸 또 정해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마케팅비 같은 거는 대표적인 변동 비용이죠. 고정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임차료, 인건비. 그다음에 뭐 서버 비용 이런 거 고정비죠. 웹사이트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서버 다운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 구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핵심 지표. KPI라고 하거든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인가? 뭐 하여간 핵심 지표. 이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숫자, 지표. 이거 숫자로 표현되죠, 항상. 이 숫자로 표현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창업 사업 계획서 또는 R&D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목표를 숫자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9위, 이거 9번은 경쟁 우위. 우리 회사 제품이 개발되면 다른 회사의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점이. 근데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경쟁 우위가 아니죠. 내 회사가 처진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100% 탈락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어떤 대표님하고 저랑 만들었던 링캔버스 모듈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택시가 이제 이걸 써서 되게 유명해졌죠. 카카오 택시는 이런 문제점. 택시가 탑승 위치 설명이 어렵다. 택시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예상 금액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돌아서 가는 건지 바가지 요금인지 모르겠다. 기존에는 콜택시를 쓰고 있었어요. 타겟은 택시 이용자,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 둘 다 수수료를 받죠. 가치 제한.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심플하잖아요. 뭐 할지. 이런 게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4번은 솔루션. 이런 택시 호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하부 솔루션들. 그다음에 채널. 여기는 구로 표시했네요. 우리는 배운 대로 채널부터 할게요. 그럼 이 솔루션을 뭘로 뿌릴 거냐? 앱으로 뿌릴 거냐? 이게 5번. 6번은 수익원. 한 건당 1,000원의 수익원이 있다. 비용은 플랫폼 운영비, 서버비,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인건비. 마케팅 비용은 이제 인건비와 변동 비용 적어주시고 KPI. 우리 회사가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 2가지. 택시 가입 택시 수, 가맹된 택시의 숫자, 그다음에 하루에 오는 스마트 호출 건수. 이걸 알면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8번. 9번 경쟁 우위. 우리 회사 아이템이 타사의 경쟁 아이템과 비교해서 다른 점. 그래서 뭐 이거 카카오 택시 경쟁자가 옛날에 뭐 있었어요? 키맵 택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경기도인가 지자체에서 했던 무슨 택시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던데. 그 택시가 있고, 이점 경쟁. 그 택시에 비해서 우리는 카카오맵이라는 이미 완성된 앱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톡 사용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망 고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캡처 뜨세요. 스크린 캡처 뜨세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든지 뭐 해서 지금 이걸 캡처 뜨시고, 네, 캡처 뜨시고 여기에다가 하얀 글씨로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창업 아이템. 캡처 뜨시고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아무 데나 붙여 넣으시고 그 위에다 글씨 써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어떤 가치 제안을 할 것이고 이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어떻게 팔 것이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며 내가 관리해야 할 지표는 이거
그리고 나는 타사의 경쟁 모델보다 이런 점에서 우위에 있다. 이거를 지금 막 글씨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대충 그림이 나왔어. 네, 그럼 창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핵심 지표? 아니면 경쟁 우위? 채널? 이게 뭔 소리지? 네, 그러면 이제 창업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망하는 거야 그냥 거의. 이거 다 되면 이게 다 완성되고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으면 그때 창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길을 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고객이 나왔어요. 그럼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이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가치 제한이. 이 아이템. 이 아이템은 되도록이면 4차 산업혁명 아이템. 그죠? 아니면 기술 로드맵에 있는 아이템. 아니면 혁신 성장 업종이고 성장 유망 업종인 아이템을 잡으시라고. 이거 센터를. 그러면 이 밑에 솔루션 개발하는 거는 뭐 개발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고 채널은 마케팅 담당 직원 홍보만 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수익은 이 모델을 잘 짜놓으면 수익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비용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쓸 만큼은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핵심 지표는 나오는 거고 경쟁력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거 가치 제한. 아이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템 선정. 이 아이템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다. 이게 캔버스 양식. 그래서 요거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저한테 바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단톡방에 넣으면. 그래서 이거는 개인톡 아니면 채널톡으로 받겠습니다. 제 개인톡 아니면 채널톡으로 요 캡처 떠서 이 위에 흰 글씨 쓴 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코칭해 드릴게요.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저한테 오는 대로 바로 코칭해 드릴게요. 방향 잡는 거. 뭐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정도만에 딱딱 이거 잘못됐고요. 잘못됐고 이거 수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이 위에다가 알캡처로 해서 바로 글씨를 쓰셔도 되고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엑셀에 가서 붙여넣기 쓰셔도 되고 파워포인트에 가서 하셔도 되고 하여간 이걸 완성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시면 뭐 강의안 못 받는 거죠. 그래도 강의안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숙제 안 하고 후기만 써주세요. 단톡방에. 그래도 강의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후딱후딱 대충 엉터리로나마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 그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것이고 창업 의욕이 굉장히 열의가 있고 그 멘토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표님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제 역량을 다 모아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개인 카톡 모르시면 채널톡, 채널톡에다가 요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즉시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사업 모델이 그 수익이 낼 수 있는 모델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살펴봤던 창업 지원 사업 합격 비결. 알죠? 창업 지원 사업. 신창사 2천만 원 나오는 거. 청창사 1억 나오는 거. 예창팩 1억 나오는 거. 초창팩 1억 나오는 거. 창업제약 패키지 3억 나오는 거. 그다음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요거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해 초에 했던 거. 이거는 1억 5천.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했죠. 가운데 세 개를 창업 도약까지 네 개를 했죠. 그게 이제 창업 중심 대학. 그래서 리피트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그다음에 합격의 비밀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아까 이게 주력 지원 아이템을 선정하고 링캔버스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주변의 코칭이 필수고 모든 창업 지원 사업 해당되는 모든 건 다 응모해 보고 탈락 시 심사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 지원 사업에 자꾸자꾸 되도 않는 사업 계획서를 막 찔러보는 이유가 이거 받기 위해서 피드백 받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 보완합니다. 네. 피드백이 많을수록 좋죠. 네. 그리고 진짜 그 성질 더러운 심사위원을 만나서 모욕적인 심사평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그 모인 피드백이 여러분들의 토양이 되고 자양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보완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 지원 사업에 재도전해요. 탈락해요? 그럼 또 해요. 또 피드백. 그리고 될 때까지 무한반. 이게 바로 합격의 비밀이에요. 합격의 비밀 별거 없어요.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코드로 창업 아이템을 잡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 합격서를 써서 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뭐 안 맞는다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탈락. 그러면 심사위원 즐겁게 아주 기꺼이 전화하셔서 심사위원들 그 탈락 사유 좀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완해서 내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거든요. 심사 의견이. 그거 피드백해서 수정. 그리고 또 도전. 이후에 반복이. 제가 맡았던 대표님들 중에 2년 동안 해서 안 붙은 대표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문제는 도중에 대표님 포기해 하다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8분 음성까지 왔는데 요 깔딱고개 못 넘어가지고 포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저랑 9개월, 10개월을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시간 낭비만 한 거잖아요. 제 시간 낭비, 대표님도 시간 낭비. 머릿속에 개념은 잡혔겠죠. 네, 당연히. 문서화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예, 확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CEO가. 대부분은 2년 차에 합격을 하시고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3년 차에 가서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탈락했는데 1년에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을 열 몇 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20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일단 나중에 피드백 귀찮아서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어, 저보다 이제 위셨으니까 어르고 달래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 드리면서 또 지원하게 해드리고 그럼 되셨어요. 네. 그분은 막 진짜 기쁨의 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분은 이제 엘리트 코스를 가기 시작한 거죠. 유비 창업 패키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정책금융 요건 받고요. 심사 요건 받고 정책 아이템 선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정립하는 거, 창업 지원 사업 합격 비결, 시즌 비결. 이게 오늘 이제 강의는 빨리 끝난다고 끝냈는데도 시간이 오버됐네요. 맨날 이렇게 시간 오버해. 12시 16분입니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질문사항 채팅창이나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 채널톡 등록 좀 해주세요. 아직도 저희 단톡방 240명인데 채널톡 등록이 170명밖에 안 돼요. 아직도 70명 안 하시고요. 심사 의견 피드백 받는 법 알려주세요. 전화 거시면 됩니다. 주관부서에다가. 공문에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담당자. 전화하셔가지고 요번에 어디 어디 지원했던 누구입니다. 요번에 제가 탈락을 했는데 탈락한 심사 의견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줍니다. 저희 단톡방에도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이 받으셔서 지금 다 수정 중이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로 질문해 주셔도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음성이 부담되시면
채팅으로. 네. 그 채널톡 등록 좀 해주세요, 제발. 정책자금 TV 채널톡.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여기 친구 아님.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딱 보니까 친구 아님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낼 메시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추가, 채팅하기까지 눌러서 아시죠? 등록 완료, 신청 완료, 뭐 이런 거 보내는 채널 추가 완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오늘 없네요. 다 아는 거라, 다 아는 거라. 엔티기업 대표님들은 뭐 귀에 아주 인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오늘은 창업 아이템 위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요쪽 링캔버스 요 부분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느라고. 아, 다시 들어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개그 감각이 있으면 개그 컨셉도 좀 들여오면서 그 드립도 치면서 할 텐데.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니 다행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월요일 밤 피곤하신데 푹 숙면 취하시고 내일 또 건강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굿나잇.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안 필요하신 분 단톡방에 후기 남겨주세요.